자, 서답형 8번입니다. 7번이 위에 이렇게 엄청 어렵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8번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되겠죠. 우리가 시간 싸움인데 이번에 물론 한 3문제 정도 줄어드는 안양이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7번에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멘탈이 살짝 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8번을 만난 겁니다. 이럴 때 ax의 세제곱 더 빼기 3ax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인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답니다. 3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준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우리가 판별식 D를 써서 근의 개수를 판별을 하잖아요. 3차 방정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자에 관한 인수분해든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조립제법을 쓰든 아니면 바로 인수정리를 해서 풀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 조립제법 하시면 x-2에다가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뭔가 근을 판별하는 어떤 게 나오잖아요.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판별할 수 없어요. 공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판별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가 2 또는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바로 보는 게 보통 뭐냐면 판별식 D가 크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조건 하나로 끝내버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별식 D를 써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D 쓰면 어떻게 되죠? 얘가 A의 제곱 플러스 8A인데 A가 자연수거든요. A가 자연수야. 그럼 얘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럼 쓸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들리겠죠. 네. 우리가 안양형의 답지는 서답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 해야죠? 풀이과정 전체를 보지 않잖아요. 답만 딱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딱 일 차이가 나서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상시 하지 않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요. 그 다음에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수를 갖게 한 a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내가 찾아줘야 됩니다. 어떤 거요? 저기에다 a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a가 나오겠죠? 걔가 뭐가 되는 거죠? 인수인 겁니다. 어떤 거요? x-2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가 중근을 갖게 돼버려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x에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그쵸? 그럼 a가 1일 때 뭔데요? 얘가 a가 1이면 x가 2로 근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a가 1이 되면 안 되겠구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가 뭘 갖기 때문에 x는 2 뭘 갖죠? 중근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에서 내가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 근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를 아셔야 되고 따라서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이 2차 부등식 안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이 2차 부등식 안에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대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이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범위 안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가 자연수야.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 저 fx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저는 보통 부등식 다 함수로 푸는 편이에요. 잘 봐봐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fx야. 그러면 2가 한 이 정도 있어야 돼. 왜냐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그쵸? 내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그리고 얘가 근을 가질 거 아니야. 얘가 근을 갖는데 걔를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가 한 이 정도 있고 베타가 한 이 정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위치는 정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F 알파도 0보다 작고 F 베타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뭐 이런 논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에서 내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근이 알파 베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 근 구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을 열심히 잘 봤더니 이런 식이 있네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가 있죠. 똑같죠? 똑같죠? 그럼 내가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건 당연하죠. f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f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f의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4a f의 2는 얘입니다. 4a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2a 3a죠. 그래서 a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a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잖아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는 얘 근이거든. 그럼 이런 거야.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야. 뭐 쓸 필요는 없긴 한데 a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2도 0이야. 이해됐죠? 근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알파를 대입하면 내가 뭐라 그랬죠? 0보다 작아야 돼요. f의 알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f의 베타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됐죠? 그럼 f의 알파를 저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f의 알파를 저기다 대입하면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a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얼마냐면 2잖아요. 얘 2잖아요. 2 양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2가 되니까 a니까 a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냐면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물론 베타를 하더라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1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봤네요. 근데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1과 뭐에 의해서 2에 의해 어떻게 갖는 거냐면 a라고 하는 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연수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a는 1이 되면 안 된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a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2 이상이고 5 이하가 된대요. 따라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14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살짝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우선 이 부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서로 다른 셋이 일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x-1을 다시 근으로 가지면 중근을 갖는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쵸? 요거까지는 아마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인데요. 이것도 두 번째 거 해석하는 게 이 식이 눈에 잘 보이면 이렇게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근을 가지고 근의 분리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데 식이 같게 나왔으니까 저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